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림입니다. 오늘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진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새몰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K토크 부산에서는 양당의 선거 전략과 승부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4년이 남습니다. 이 4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해양수도 부산의 꿈, 이 꿈을 위해서 탄탄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령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까? 삭제특검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온 국민의 거센 저항을 맞게 될 것입니다. 6.3 지방선거까지 이제 단 19일만이 남았습니다. 오는 21일에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는 정책 대결은 물론이고 네거티브 공방까지 치열해지면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부산 민심을 잡은 전략은 무엇인지 양당의 부산시장 캠프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캠프 이재성 상임선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시죠. 주진우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각 당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였습니다. 이제는 시장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각 선거 캠프의 최전선에 계신 두 분인데요. 이번 선거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부터 간단하게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위원장입니다. 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오늘 토론에 나간다고 했더니 전재수 후보가 아침에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죽도록 뛰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 이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예. 죽도록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요? 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이 도약하기 직전에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내비게이션으로 또 다른 지도로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또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원점으로 되돌릴 것 없이 지금 부산을 도약시킬 충분한 기회이고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 박형준 후보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당 모두 중앙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의 프레임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특히 주 위원장님은 이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이 내란 청산 또 공소 취소 특검법 이 두 가지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주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벌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이제는 지겨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골국물처럼 계속 그 얘기만 우려먹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이 민간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의 시스템을 망치는 것이고 또 미래의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또 권력을 틀어진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더 수사와 재판을 원칙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원칙이 허물어지면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또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내란 청산 이 프레임은 과거에 지나간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와 미래가 달린 이 공소취소 특검법 이 문제가 민심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요.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생이 우선인데요. 우리 뭐 내란 우리가 말로는 쉽게 아는데 우리 뭐 법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일 정도로 아주 매우 엄격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있느냐? 저는 시민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국민의힘 또 나온 후보들이 정말로 진정되게 얘기한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말 불법 계엄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에 민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내란 프레임이 과거라고 치부하기에는 진정한 사과가 나오지 않았다. 아직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 이번 부산시장 선거 정책 대결도 아주 치열합니다. 지난 12일 TV토론회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전재수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주 위원장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해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전재수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수부 이전이나 HMM 이전 같은 것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환영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이행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추가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쉽게도 전재수 후보가 해수부 장관을 5개월 만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사실 부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고 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리로 인해서 중간에 중도 하차하면서 사실은 골든타임을 놓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수부 이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이전 문제도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요. 북극 항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해수부를 이전하고 나서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 본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북극 항로 관련해서는 시범선 한 번도 운영 못하고 현재 계속 계획이 제대로 실행도 안 되면서 지금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에 필요한 건 속도입니다. 부산의 속도를 확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겠다고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서만 곤란하고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는 것만 받겠다는 쪽과 더 달라고 하는 쪽이 누가 더 부산을 발전시키겠느냐.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내고 또 발전 전략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후보가 정말 해양수도의 완성을 이제 원했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야 된다. 시장 후보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공격이 나왔고요. 속도와 주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대정부 협상 누가 더 잘해내겠습니까? 전재수 후보가 잘해내겠습니까? 박형준 후보가 잘해내겠습니까? 아마 시민들 스스로가 분명히 답을 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속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이 해양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축이 가야 합니다. 크게 행정, 그 두 번째가 산업, 그 세 번째가 금융입니다. 행정은 아시다시피 해수부가 이미 옮겨왔고 신성자 프로젝트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HMM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저는 기업에 오래 몸담은 입장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옮기는 것이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하, 이래서 전재수 하는구나 하는 부분 느낄 수 있고요. 마지막은 금융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집권 여당이 이번에 시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동남권 투자공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라 그러죠.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장기적으로는 한 50조 정도를 굴릴 수 있는 정도의 정말 큰 금융으로 가거든요. 이런 세 박자가 합쳐진다 그러면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시킬 거고 그 선두에 바로 전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진짜 속도를 낼 수 있는 후보는 전재수 후보다 이렇게 맞받으셨습니다. 반대로 박형준 후보는 부산시정 5년의 평가 그리고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위원장님부터 평가해 주시죠. 예, 저희 참 살기 좋은 부산, 예, 부산 이즈 굿. 제가 이런 우리 박 시장님의 구호를 볼 때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졸 취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7년 연속해서 최하위입니다. 7년 연속해서 대졸 취업률 최하위 도시 부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부산이 살기 좋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부산이 인구수로 봤을 때 전국 2위잖아요. 그러면 총 생산의 규모는 5위 정도에 불과한데 중요한 겁니다. 과연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이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부산이? 예, 정말 이 부분이 16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인당 지역 내 생산, 이게 바로 아하,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다, 아니다라는 걸 냉정하게 가리키는 경제 지표거든요. 이게 16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정말 발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변화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부산의 경제를 살릴 사람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전재수 후보입니다. 네. 주 위원장님 바로 받으시죠. 네. 지금 뭐 안 좋은 통계만 일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통계도 엄청 많습니다. 그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고용률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고요. 또 역대 처음으로 상용 근로자 1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관광객이 360만을 넘어서고 각각 곳곳에 제반 사업들이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뭐 틀림없고요. 그 외에 지금 부산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부산 시민들이 다 바라는 법이거든요. 좀 더 부산의 지역 총생산을 늘려보자는 법안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이 주도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그 법을 그냥 없애다시피 하고 다른 법안을 내놨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부산 시민이 바라는 발전 방향대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가장 문제입니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다 빨려나가는 현상은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다 마찬가지인데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부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산업의 그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법인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만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 법 통과가 오히려 부산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해서 막아버렸거든요. 저는 오히려 부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산만 홀대당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남 중심의 어떤 그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다 예산 관련해서 모을 때 국비를 전부 다 부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냈기 때문에 배정받을 때 균등하게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민주당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재수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상대 당의 성과,
정책에 대해서 아주 박하게 평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각 선거 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공약을 소개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소개를 해주시고요. 이재성 위원장님께서는 전재수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한 가지, 그리고 주 위원장님은 박형준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자랑해 주시죠. 먼저 이번에는 주 위원장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지금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데 대해서 현실 인식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부산에서 정주할 수 있고 청년이 부산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 1억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청년이 월 25만 원씩 10년간 정주하면서 부산에 살면 그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거든요.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부산시가 펀드와의 매칭을 통해서 1억 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1호 공약으로 내놨고요. 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1억 원의 어떤 종잣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뭔가 해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부모 찬스가 아닌 부산 찬스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청년분들한테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은 것이 청년분들이 부산에 많이 정주할수록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경제적인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 대비로 엄청 효능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회를 찾고 싶은 청년들은 부산에서 정주하고 부산으로 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 복합소득 공약 1호 공약이었죠. 이 공약을 내세우셨고요. 이재성 위원장님도요. 예, 저희는 해양수도 완성, 즉 해양수산경제 1번지 부산을 만들겠다가 저희 1호 공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부산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서울로 가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좋은 직장 때문입니다.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이 서울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그래, 해양과 수산은 부산에 해볼만 할 거다. 그래서 3대 축, 행정, 산업, 금융을 동반으로 한 해양경제의 중심, 부산. 여기에 인공지능과 관광을 더해서 단기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우리 시민들의 수익이 좀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는 떠나갔던 청년이 돌아오고 떠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부산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해양수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일자리 정책 등 좀 범위를 넓게 잡으신 것 같아요. 주 의원님보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정책이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길지 이제 궁금한데 사실 정책 경쟁과 함께 네거티브 공방도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님께서는 전재수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신데요. 이번 선거에서 왜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지적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부산시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깨끗한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통일교 금품 비리 의혹은 현금과 또 명품 시계가 오고 갔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또 그 진술에 따라서 상당한 정황들이 다 발견돼서 저는 시민들의 평가는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부산시의 그 10조 원 넘는 예산을 16조 원 가까운 예산을 전부 다 맡길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점이 저는 상당히 의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법 정의의 문제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기에 그 통일교 2인자로부터 같은 진술이 확보됐는데 야당 의원은 구속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여당인 전재수 의원은 면죄부를 받고 선거에 출마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권력을 잡은 쪽은 자기 죄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않으면 이제는 그 과정은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재수 후보가 그 통일교의 천정궁을 굳이 방문을 하고 또 거기서 시계 수수 의혹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민들에게 출마 자체가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와 계신 상태이니까 현재도 천정궁 갔던 부분이나 시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사후에라도 문제될까 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큼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회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히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오고 있다, 의혹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 전재수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이슈가 왜 중요하냐고 하는 거는 부산시장의 신뢰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선 직후에 LCT 팔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100일 지난 취임 기자회견에 연내 저희가 방침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무슨 강제 수사나 전혀 필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결론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건가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사안. 이건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회에서 보면은 부산시장의 3선에 도전하시는 분이 전세 피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아니, 시장 되고자 하는 분도 전세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이 아파트 못 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아파트 깨끗하게 팔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박형준 후보의 LCT 매각 문제를 이제 제기하셨는데요. 바로 받아주시죠. 네. 이게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통일교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상 그 금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이권이 관여돼 있고 또 전재수 후보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LCT를 안 팔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같이 제기를 하는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사실 통일교 금품 같은 경우에는 뇌물성에 가까운 돈이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수사기관이 객관성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각종 사법작용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는데 그 부분까지 시민들이 수사 결과니까 알아서 수사 결과를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인 사정이 있어서 팔지 못한 것은 시민들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통일교 금품 수수와 같은 반열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원이 다르다. 문제 제기의 차원이.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어떠한 불법적인 수수도 없었다.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하고요. 집 파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오늘이라도 방송에 나와서 집 팔겠습니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분명하게 이 두 지점을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시장에게 지금 필요한 건지를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한번 받고 넘어갈게요. 예. 네, 네. 자꾸 집하는 문제만 말씀하시는데 뒤집어 보면 나머지 금품 비리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혹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의혹이 아닙니다. 통일교 관련자가 직접 진술을 하고 또 지인이 시계를 수리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봤을 때 통일교가 어떻게 지인을 보고 시계를 주겠습니까? 명품 시계이고 고가의 시계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 권력에 기대려는 그 검은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LCT 매각 문제 외에도 박형준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조현화랑의 LCT 공공미술품 납품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조현화랑이 추진 업체로 이제 되어 있다가 조 씨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계약 주체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조현화랑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계약의 주체 변경 문제는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뭘 감추기 위한 의도는 당연히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계약 주체는 어쨌든 그 계약법에 의한 경쟁과 또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였다면 진작에 수사가 됐거나 또 언론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겠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직 의혹의 수면 위로도 올라오지 못했다. 그리고 뭔가 의혹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계약의 주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굳이 이런 거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 흔히 말할 때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리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는 이 지점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다 그러면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했을 때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복잡한 의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이라도 집을 파시겠다라는 약속을 지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중앙정치 이슈, 정책 대결, 네거티브 공방, 또 후보 개인의 이미지 여러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일 텐데요. 부산시장 선거 열기 못지않게 북구가 보궐선거 그리고 부산 16개 기초단체 선거에서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구갑과 구청장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제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 AI 교육 1번지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가짜 북구 주민이냐 진짜 북구 주민이냐 반드시 이 구포역 주변의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걸 국책 사업에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부산 북갑을 부산의 1순위, 대한민국의 1순위로 바꿔서 돈과 사람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교통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복지를 발전시킬 겁니다. 네,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 이 3파전 속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이었죠. KBS 부산의 3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이미지로 확인해 보실 텐데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7%,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17%,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0%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조사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7%포인트와 6%포인트가 오른 반면에 박민식 후보는 8%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현재 판세 양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네, 우선 뭐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또 우리가 중앙에서 크게 성공한 다음에 고향에 데려와서 고향을 발전시키겠다.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서사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AI 수석을 지낸 우리 하정우 후보가 지금 고향 북구에 와서 북구 민생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북구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나고 자란 후보다 강조하셨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 강하게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늦게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후보 확정 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이제 토대로 해서 거기에 출마하신 구청장 후보, 또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이 지금 원팀을 이뤄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혼자서 치를 수는 없는 것이고 원팀으로 손발을 맞춰서 치러 나간다면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 1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멋진 반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집은 지금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좀 나중에 후발로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좀 수치가 오르기에는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수치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텐데 이 수치로 봤을 때 최대 변수는 역시 보수 단일화가 아니냐. 좀 어디 가나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단일화는 없다. 국민의힘이 이제 강력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 같아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닫혀 있는 겁니까? 여지가 마지막에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 분위기부터 궁금하네요. 네. 네. 당 내에서도 사실 의견 통일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론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당내 지금 후보가 결정이 됐고 또 그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 논의를 뒤로 하고 본인 스스로 역량을 입증하고 시민들의 표를 얻어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면은 그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기에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단일화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이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저는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또 주민들께서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단일화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이제 간다는 입장. 근데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 박형준 시장 캠프에 이제 뛰고 계신데 박형준 후보도 이제 보수 단일화 필요성을 이제 공개적으로 네. 언급했거든요. 네. 서로 간에 또 어떤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뭐 저와 대화를 했다기보다도 네. 굉장히 원칙적인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형준 후보는 그동안도 보수의 대통합을 선도해서 이끌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를 좀 더 결집시키겠다는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네. 개별 선거 구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북구의 후보입니다. 북구 후보가 선거 전략을 가지고 당을 대표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은 그 후보를 지원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칙을 지켰을 때 뭔가 정치적인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론의 추이를 좀 살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하신 걸 들었습니다. 단일화 여부를 결정지을 어떤 여론의 뭐 기준선이랄까요?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것이 이제 있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한다면 단일화 룰 같은 것도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앞선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예. 전 열린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뭉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일화 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일화가 되려면 일단 지지자들이 좀 벌어져 있는 마음들이 좀 모아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북구갑에 출마하신 분들의 또 정치적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분만큼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면 단일화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는 수도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북구갑에 한정된 선거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각 지역구별로 다 조금씩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지역구별로 득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별 국회의원들도 조금씩 생각이 저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단일화만이 승리다 이런 공식보다 지금 현재는 후보자들의 역량과 또 정치적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간극이 좁아졌을 때 그러니까 원칙 없는 단일화가 아닌 뭔가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뭔가 논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은 단일화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지자 간의 간극이 좀 넓다.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단일화를 말하기에는 친윤과 친한 간의 앙금, 감정의 골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깊다. 네, 뭐 일단 개파의 이렇게, 문제라기보다요. 예. 이거는 지지자분들의 그 지지 성향과 또 그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상대 후보를 좀 호응해 줄 수 있는 호응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국면을 좀 해소할 측면이 있고 좀 그런 면에서
후보자들에게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이 여론조사의 결과라든지 한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뭔가 길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북구갑의 보수 분열 구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신가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를 지킨다는 거.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내신 분하고 또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발점이 바로 재작년 12월 3일 그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화학적 결합이 되겠느냐, 원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바로 불법 계엄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모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봉합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상 원팀으로의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민주당의 어떤 정치 계산을 떠나서요. 매우 부산에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말 화학적 결합, 즉 계엄을 바라보는 그 시각,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목소리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하정우 후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3자 구도로 갔을 때라고 무조건 압승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전재수 후보가 받던 지지를 전부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우리 하 후보가 지금 지역에 내려온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근데 조금씩 알려지고 있고요. 또 어제는 또 주요 공약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하정우 후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지지는 갈수록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약 이야기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는데요. 북구 주민들의 최대 현안은 교통과 개발, 일자리 부분에 있는데요. 상대 후보와 차별화되는 양당 후보의 대표 공약 하나씩 내세워 주시죠. 주 의원님부터. 사실 어제 그 하정우 후보가 공약 내는 거를 저도 봤는데요. 사실 그 북구갑 주민들의 1인당 연간 총 생산량을 그 1억 2천만 원으로 잘못 얘기하시더라고요. 1,200만 원대인데 숫자를 하나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통계를 잘못 봤다라기보다 이게 숫자에 대한 감이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구갑 주민들에 대해서 좀 경제 상황을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제1공약으로 구포역과 가야역 사이에 경부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북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부선이 그 바깥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모든 교통의 단절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화하는 것만큼은 북구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박민식 후보가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후보가 이제 수석으로서 이제 큰 숫자만 보다 보니까 북구 주민들의 경제 개념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누구나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생산량이라고 했잖아요. 그 총생산액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공약을 얘기를 할 때 우리 하 후보 얘기했던 건요. 산업과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경부선 지하는 우리 국민의힘 또 민주당 아마 무소속 후보도 다 동의를 할 거면 그러면 그 지상은 어떻게 할 거냐에서 거기를 AI 산업의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또 비전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요. 또 뭐니 하면 저도 자식 키워보고 살아보고 하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구를 AI 교육의 1번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생 공약을 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하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부산 16개 구군 단체장 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장, 북구가 보궐선거가 워낙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정작 우리 지역 구청장 선거에는 좀 관심을 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KBS의 3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는데요. 부산 16개 기초단체 가운데 후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두 곳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직 구청장과 현직 구청장
구청장이 맞붙는 해운대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전 구청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고요. 부산 진구는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전 구청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곳 모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16개 구청장 군수 자리 다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수치로 보면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수 결집도 중요하지만 정책과 민생으로 승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뭐 해운대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부산시장, 해운대구청장 또 지역구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원팀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더 해운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의힘 후보들 또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4년간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해 왔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현재 그 선거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남았습니다. 이 시점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고 또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저는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박빙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기간 확 좁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재성 위원장님, 16곳 가운데 몇 곳 탈환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통계적으로 8.8%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으면 오차범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 판세는 오차범위의 경합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시민 여러분께 정말 인물과 정책으로 구청장 뽑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오만한 정당에 대해서는 따끔한 해초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의 16개 구청장 후보 중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 2명은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다른 후보를 정했는데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 2개가 있을 정도로 이게 부산의 실상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산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인물과 정책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우리 부산 진구의 서은숙, 해운대 홍순원 이 두 후보는 정말로 우리 부산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시민들께서 색깔보다도 정책과 인물로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색깔보다는 인물로 평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구청장 선거는 보통 지역 밀착형 선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 대결보다는 인물론이 더 크게 작용한다. 뭐 이런저런 분석이 있는데요. 두 분 보시기에는 이번 구청장 선거 중앙 정치 이슈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역 민심 어떤 개인기가 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역 민심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성수 해운대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아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운대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민들과 호흡해왔고 또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투여됐던 시간만큼 시민들이 또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또 한 번 더 믿어주신다면 저는 해운대를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칠성 위원장님. 저는 어제 새신사 목욕탕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새신사 분께서 선거에 아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6월 3일 날 선거가 있는 잘 몰랐는데 근데 저한테 이 얘기는 했습니다. 나 이재명을 보는 시각은 좀 바뀌었다. 그전에 생각했던 거랑 막상 대통령을 하고 난 걸 보니까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래도 부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통령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자에게 기회를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민주당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겸손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능력과 그리고 정책과 인물을 통해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우리 인물이 경쟁력이 있다. 이번엔 당보다 인물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 양당의 선거 캠프를 이끌고 계신 만큼 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씩 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주진우 위원장님부터. 네.
리더의 제일 덕목은 책임감입니다.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재수 후보 보좌진들이 증거인멸로 인해서 26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 인턴이 지금 재판에 회부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데리고 있던 보좌진들이 지금 대신해서 다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우리 부산에 있어서 지금 그동안 박형준 시장이 보여왔던 역량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곳곳이 다 많은 발전을 이뤘고, 또 지금 와서 그 발전하던 곳들을 다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더더군다나 부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하면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부산이 지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우리 박형준 후보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네, 이재성 위원장님. 예,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 경제 나아졌습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저는 우리 박형준 후보님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우리 시장님 뜻대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박형준 후보님이라고 부산 경제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못 살린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손발 척척 맞춰가면서 부산을 해양수산의 중심으로 가져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또 기존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드립니다. 누구보다 일은 잘합니다. 전재수 후보. 이건 저 이재성이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 잘한다. 일만큼은 잘하는 후보, 우리 전재수 후보에게 기회를 꼭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부산 민심의 방향, 그리고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승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남은 19일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변수는 무엇일지 부산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토크 부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